갑시다. 빈칸 추론이에요. 빈칸 추론이 원문제인데 좀 키울까요? 벌써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주겠다고 돼 있죠. There is a very old story. 동사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old story, story가 주어죠. 이야기가 있답니다. 근데 이런 거가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돼 있냐면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는 이거 하던 남자예요. 그죠? yes는 fix,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고정하다도 있고 이렇게 고치다도 있죠. 고치기 위해서 그의 boiler. 자, 근데 그거의 남자가를 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despite은 전치사라서 똑같은 뜻의 뜻은 같은 although가 있는데 뜻은 같은데 이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접속사라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만 쓰고 끝나야 돼요. 이렇게 얘는 접속사라서 동사를 포함해야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his best effort에도 불구하고예요. 이렇게가 전치사 명사예요. 여기는 뭐뭐 동안이니까 수개월 동안에 수개월에 여기서 over는 내내 걸쳐 수개월에 걸쳐 내내 over 덮고 있는 거니까 수개월을 덮을 정도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do it 그죠? 이게 픽스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벤트가 다 끝난 거죠. 이벤트가 사건이니까 결국 마지막 사건 결국 그는 그만뒀죠. 포기하고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call in 그냥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call in 그가 그냥 부르다 call in 하다 요청하는 거죠. 그냥 call in an expert 전문가를 이제 불렀는데 뭐 이야기가 뭐 너무 쉽죠. 전개는 지금 이야기 전개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옛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다 보니까 시제가 다 현재 시제 쓰고 있죠. 옛날 적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할 때는 전기 같은 거 있죠. 위인전 같은 경우는 시제를 과거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래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현재 시제 써버렸어요. arrives 얘가 도착했다 그냥 자동사로 써버렸죠. 엔지니어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 gives를 했고 gentle 그냥 가볍게 톡 탭 한 거죠. 탭 이렇게 어디를 이쪽을 그 보일러의 사이드를 탭 아주 가볍게 젠틀하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났더니 보일러가 갑자기 그죠? 이게 갑자기 spring to life 그죠? 생명이 spring은 튀어오르다죠. 그래서 이걸 명사로 쓰면은 그죠? 봄이라는 말도 있고 진짜 스프링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진짜 튀어올랐죠. 스프링 갑자기 팡 하고 올라온 거죠. 갑자기 활발해지다. 생명력을 얻은 거니까 활발. 갑자기 잘 됐다. 작동이 제대로 되더라. 그리고 나서 엔지니어가 gives a bill. 이제 청구서죠. 청구서를 그 남자에게 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그는 should pay. 가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 should. argue 다음에 should 안 써도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때는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장하다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 접속사 안에 있는 문장이
당위성을 표현할 때 이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이거 해야 한다고 라고 여기에 당위성 쉽게 말하면 의무 같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should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only a small 여기 fee는 요금이니까 조금만 내도 되지 않겠어요? as 왜 그 job 그 보일러 고치는 job이 took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 그죠? 여기서 take는 그 job이 걸리게 하다죠. 걸리게 하다 누가? 얘네에게 이것을 걸리게 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는 어순을 좀 사형식인데 이 take가 the job take engineer에게 잠깐을 걸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이 small p죠. small p 조금만 줘도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 바로 대니아라고 설명을 했죠. 그 남자는 is not paying for the time. 시간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took. He took the time이죠. 이게 원래 빠진 거죠. 여기에 왜 뺐냐면 얘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가 걸린 시간에 대해 그 시간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뭐 하는 시간? 바로 to tap 하기 위해 걸린 시간. He took the time to 뭐뭐 하기 위해 took the time 걸린 시간. tap 한 것이 아니라 그죠? not paying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이거죠. B가 뭐냐? rather 뭐뭇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오히려 앞에 아니라 오히려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애라 오히려 얘는 돈을 어디다 낸 거냐 네가 바로 the years로 낸 겁니다. 수년간의 of experience 경험에 대한 돈을 낸 겁니다. 뭘 포함하여? involved 이거 하는 데에 포함된 경험. involved in 어디에 포함된? 포함된으로 해석하세요. 포함된 뭐뭐가 된이죠. 바로 in 이거 함에 있어서 포함된 이거 하니라고 걸린 시간에 포함된 경험들. knowing 아는 데에 포함된 경험들. 뭐를 아는 데에 exactly 그럼 뭘 할 건데? where to tap 그죠?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는 데에 where to tap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아는 데에 포함된 그 경험의 그 수년 연차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just like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떤 일화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거. 이제 여기가 요지죠. 여기가 지금까지 있던 이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주장을 피기 위해서 근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여기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건 결론이니까 이건 미괄식이에요. 꼬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 여기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런 일화를 근거로 들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일화를 들은 거를 우리가 anecdote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근거로 삼는 거. anecdote이라고 그래요. 일화. 봤더니 이와 마찬가지로 the expert engineering 그죠?
이거 누가 해석 좀 해볼래요? Like, expert, tapping. 요 세 가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이 우리 연습했던 거죠? 1번,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이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하겠죠? 전문가, 보일러, 기술자처럼 이거 하는. 이제 이 해석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Just like tapping이죠,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쓰죠, 이렇게. 태핑하는 것처럼. 누가? 얘네가. 이렇게 해야 의미가 맞죠. 그래서 이 2번을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는 게 좀 훨씬 더 해석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러 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의 공의 전문가의 그런 태핑, 간단한 두드림과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가 가볍게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치사,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로 바꿔보세요. For, 저기다 뭘 쓰면 돼요? For succeeding at school. 내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내가를 집어넣어. 내가. 뭘 집어넣어요? For, 못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를 어떻게 써요? 내가. 이게 동명사니까 똑같죠? 동명사니까 동명사의 행위자. 그 동명사 자체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를 뭘로 표현하죠? 내가를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쓰면 돼요? For 이렇게 쓰죠. 이게 내가죠. 내가. 왜냐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명사일 때는 소유격을 쓰죠. 명사일 때는 목적격 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일 때는 목적격을 씁니다. 이렇게. 내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이 말이죠. 됐어요? 되고 있죠? 가끔은 이걸 됐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Just like 뭐와 마찬가지처럼 이 보일러 전문가가 그냥 단순하게 태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 변화라는 것은 does not have to, 뭐 할 필요는 없다? don't have to죠. don't have to, 뭐 할 필요 없다? be time consuming. 그냥 시간을 죽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time consuming.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이 time consuming이라는 게 위에 있었던 the year of experience, 여기 말했던 뭡니까? only few moments. 얘네들을 합치면 되죠. 이렇게 only few moments, 몇 분 만에 보일러를 고쳐버리지 않았냐. 즉 얘가 태핑한 것은 결국에 몇 초밖에 안 걸렸으니 효과적 변화는 여기서 보일러 고친 거 말합니다. 보일러가 고쳐진 거를, 그런 효율적 변화라는 것은 꼭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얘는 몇 달씩이나 했었는데 얘는 몇 초 만에 끝났잖아요. 즉,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아니라 뭐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표현은 외웁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Not A. 이거일 필요 없고요. 사실상 이것입니다. But B.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 Not A but B. B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B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it is often, 가끔은, 자주 simply a question, 이것이다. of knowing exactly where. 네가 정말로 정확하게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question이 질문이 아니고 이것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문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아냐 또는 모르냐 의 문제입니다. 즉 핵심은 효율적 변화의 핵심은 아냐 모르냐지 네가 얼마 동안 했느냐 이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런 식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 이 사람도 시간을 무진장 썼거든요. 그럼 이거를 요시로 그럴 거면 이걸 예시에서 뺐어야지. 그건 여기서는 말하려면 전문성이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야 맞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글을 그러니까 애넥도트 쓸 때부터 알아봤어요. 별로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일화를 통해서 그냥 따라서 봐라. 효율적 변화란 보일러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효율적 변화란 꼭 시간을 많이 써야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여기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밑에는 안 봤어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였나 봐요. 그래서 꼭 외워두십시오. 알겠죠? time consuming이 아니라, 그죠? 네가 정확하게 know exactly where, exactly know exactly죠. know exactly가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죠. 이것의 문제이다.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에 소모가 커야 되죠. 안 그러면 참 타고난 사람이고, 그거는. 자, 35번. 너무 추워요? 네. 그럼 껐다가 조금 더 다시 킬게요. 자, 35번. 첫 문장 해석 좀 해보세요. 자, 이거를 직독직해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단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interpersonal이니까 서로 상호라는 소리죠. 인간관계죠. 컨텐츠는 내용이에요. 명사로 쓰면 내용인데 여기가 동사니까 당연히 명사죠. 여기가 목적어니까. 디멘전은 우리가 3D 할 때 쓰는 이 D입니다. D, 차원. 여기서는 여기서는 약간 차원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관점 같은 개념이죠. 자, 이거면 이거를 직독직해 하지 말고 나한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내용이에요?
상호 인간관계에서는 내용과 관계의 차원이 결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국어로 이해하기 어렵죠? 해석은 되는데 결국엔 뭐란 소리예요? 내용과 관계, 쉽게 말하면 그 메시지 안에서 해석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우리 아까 비유법 봤죠? 환경적 은행 계좌가 꽉 찬다. 뭐 이런 식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숙제 안 해왔어? 내일이 시험인데 잘했다. 이제 기분이 이제 잘했다의 목소리가 이 잘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관계, 그러니까 내용과 상호 관계가 내용의 차원이 있고 서로 상호 관계, 그 관계의 차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적인 면도 있고 상호적 관계에서 생기는 내용 의미도 있고 다르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컨텐츠 실제 내용과 메시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에 상호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인터퍼스널, 상호 인간관계의 메시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 진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제 설명을 좀 다시 해주고 있죠.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컴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 인터퍼스널 메시지란 이 메시지는 바로 refer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refer to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real world예요. 실제 생활이에요. 실제 세계를 가리키는 거고, 그죠? 그러자 something external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라고 두 개로 되어 있죠. refer to the real world. 그러니까 이게 여기겠죠. something external 외부적 요인 이게 이거겠죠. 상호관계. 여기선 대화자죠.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호 간의 외부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즉, 이제 여기 콜론이 있죠. 즉,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refer to, 무엇도 언급하는 거냐? relationship between party. 여기서 party는 스피커와 리스너를 말합니다. 여기는 약간 좀 이게 아니고, 여기 1번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real world 또는 something, 진짜 실제 세계 또는 뭔가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또한 이런 것도 언급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호 관계의 어떤 차원이라는 것은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 대화하는 그 메시지에는 그냥 그 내용이란 즉 뭘 말하냐? 그 메시지가 실제 세상 또는 something external to the both speaker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 간에 뭔가 외부적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생활일 수도 있고 그죠? 뭔가 그냥 그 내용이에요. 내용.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메시지라는 것은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얘기예요. 학생 둘이가 복도에 딱 서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에 대한 내용? 야, 오늘 전 시간에 배웠던 물리 있잖아. 아니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컨텐츠와 둘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이 메시지에서 늘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때 수도 있겠지만은 둘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복도에 서서 세상 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뭐라고 딱 남자 여자 서 있으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둘이 친한가 보다. 사귀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퍼스널, 여기 나와 있는 서로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쓴 것 같죠?
별거 아니죠. 그냥 주저리 뭐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써놨는데 인간관계는 그냥 내용적인 면과 쉽게 말하면 수업 시간에 이랬고 막 수업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둘 간의 이야기 릴레이션십 그냥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순서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그샘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어떤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개인적 의견, 개인적 주장, 이제 그 주장이 펼쳐지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야 이게 논설문이죠. 그러니까 근거 제시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예시자가 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든 거죠. 실제 예를 들어줌으로써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봐라. 그래서 예를 좀 들어준 게 supervise가 보다죠. 비전.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관리자죠, 관리자.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supervisor예요. 이 관리자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rainee. 여기서 e가 붙으면은 당하는 사람입니다. interviewee. 그죠? 여러분 interviewer 아니죠? interviewee죠, 여러분들은. 자, 수습입니다. 수습.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수습 사원에게 관리자가 얘기하기를, 그죠? 뭐라고 말했냐? See me after the meeting. 야, 회의 끝나고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뻔히 언급할 게 두 개죠. 업무 지시에 대한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야, 너 왜 나한테 태도가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릴레이션십, 그 둘 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simple, 그죠? 이러한 simple message가 이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말한 게 이 simple message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this 하면 여기 뒤에서 이어진 게 나오고 아까 이제 여기서 잘려서 이게 나온 거죠. B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또한 하고 추가를 해준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1번과 그 다음 또 가지고 있는 2번. 그러면 이 글에 아까 주제가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나와야 되고 2번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1번은 컨텐츠 메시지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 메시지고 딱 나왔죠? 이 두 관계 물어본 거예요. 이 글의 요지가 그대로 예시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당연하죠. 예시는 이 사람의 말한 주장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뒷받침이 주제하고 일관성이 있죠. 뭐라고 말하는 내용적인 메시지냐? 트레이니에게 tell, 트레이니에게 see, supervisor after the meeting. 그죠? 미팅이 끝나고 나면 관리자가 만날 수 있죠. 업무적 내용을 통해서 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다? 둘이 사귄가 봐. 어떤 메시지? 그죠?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pervisor and trainee. 둘이 사적인 일인가 보다. 그죠? 지민이 너 끝나고 나 좀 봐. 이해 가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어? 살이 너무 빠졌잖아. 이런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죠? 잠깐만, 지민이 나한테 에세이 보냈었나? 안 보냈지? 나한테 첨삭 받았었어? 잠깐만, 판국구는 지금, 잠깐만. 야, 내가 너 에세이 첨삭 안 해줬냐? 네. 니네는, 그러고 보니까 판국구는 에세이가 없구나. 지금 나왔니? 그때 무슨 독후감 있다고 안 했나? 네,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야? 네? 내일까지인데 한 명도 나한테 첨삭해달라고 안 보냈어요? 저희 가져왔어요. 아니, 저기 텍스트로 보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첨삭을 하지.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줄줄 쫙쫙 그으면서 쓰라고 거기다가. 그래서 몇 자 쓰는 거야? 몇 줄? 9줄 이상? 내일인데 한 명도 안 보냈어? 세상에.
오늘 뭘 봐? 독후감이. 시험 너는 이미 봤어? 와. 그럼 몇 점짜리야? 그래도 배점 꽤 되지 않아? 와, 21점이면 너네 중간고사가 30점 아니었어? 그럼 거의 중간고사의 3분의 2인데 점수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선생님이 그 무료 참석 해준다고 쌤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루 전날만 안 보내면 돼. 하루 전날 보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9절이니까 금방 하긴 하는데 수행평가가 좀 많이 밀리니까 너네들도 계획을 못 세우는구나. 정말 닥쳐서 하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아, 좀 그래도 보내지 그랬어 나한테. 그러면 네가 썼던 것을 네가 어차피 잘 생각해봐. 너도 어차피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내서 쓴 게 아니라 자네 한번 썼던 거를 시험으로 본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썼던 것들을 그래머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가서 연습을 해놓고 갔어야 이게 말이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야. 중간고사는 이렇게 힘들게 막 빈칸으로 외우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맞춰서 겨우 2점 3점 오르는데 수행평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21점을 그냥 봐버리겠다고 혼자? 9문장이면은 지금 3, 9, 27, 9문장이면 9, 20, 한 문장에 한 2.5점인데. 어휴,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좀 하세요. 텍스트로 보내면 제가 깔끔하게 바꿔가지고 이 부분 바꾸라고 색깔까지 바꿔가지고 줘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참석할 때, 그 영작할 때 지금 두 분은 이미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한글을 명확하게 쓰세요. 제발. 내가 지금 지금 한 20명째 하고 있거든요. 한글 자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자, 영작을 하려고 하는 그 영어로 바꾸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일단 집중하지 마. 네가 지금 바꾸려고 쓰고 있는 그 9문장의 한글을 보세요. 네가 만약에 그 한글을 딱 한 번에 쫙 읽고 이 말은 이 말이다라고 못 알아먹으면 그 한글은 영어로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한글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를 영적으로 바꿔봤자 뭡니까? 쓰레기만 나오죠. 그냥 영작 자체가 쓰레기죠. 여기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 담으려는 이 내용 자체가 없으면 한글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세요.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쓰는데 엄청난 가짜뉴스로 한글을 써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줄었다. 그 진짜 근거 있는 얘기예요? 내가 숫자까지는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분배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경제 지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소재가 뭡니까? 독후감이죠, 여러분. 논설문이 아니고. 독후감이니까 그냥 요약만 잘하면 되겠네요. 줄거리만 잘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줄거리 잡을 때 조금 조심할 거. 대명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읽는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독후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의 영어를 딱 보내면 내가 한글을 보내라고 그래요, 다시. 도저히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럼 한글을 보내면 그 한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독후감이나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퍼즐을 푸는 것 같아요. 퍼즐.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건 무슨 의미지?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써요. 암호처럼.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놨어요. 이게 쓰레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만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기 썼어요, 일기. 나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 글을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되냐면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이게 무슨 독후감이고 이게 무슨 에세이입니까? 이게 무슨 논설문이에요. 자기만 아는 그냥 일기를 쓴 거죠, 일기. 그것은 참 그러하다.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 거, 한글을 정교하게 다듬은 후에, 그 후에는 진짜로
한글이 좀 명확하고 한 문장이 너무 길지만 않으면 진짜 파파고 같은 거 돌려도 웬만큼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그걸 보면 고쳐줘야죠. 당연히. 근데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고쳐져요. 이게 이 영어 문장에 실제 어떤 컨텐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하면서 고쳐주는데, 이거 자체에 뭔 말인지를 모르겠으면 손을 못 대요. 그냥 문법만 그냥 고쳐주고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한마디 커멘트를 하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막 급한 친구들, 하루 전날인 친구들은 문법만 맞으면 돼요. 하고 내요. 그러면 그거를 읽는 상대방은요, 진짜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단어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하물며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써버리냐면, 만약에 경제정책이 그러하다면 실제의 목적은 퇴색될 것이다. 퇴색되다를 영어로 써요. 전혀 원어민이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fade away 같은 걸 써요, 실제로. 근데 영어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라고요. 한글을 명확하게 바꿔두세요. 퇴색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시에서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이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팝하고를 돌리면 효과가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나오는데, 한자, 우리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퇴색이라는 단어를 정책하고, 이러한 정책은 퇴색된다. 그 의미가. 그러면 거기다 막 팝하고 돌려가지고 써놨어요. The meaning of this policy fade away.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원어민들이 그걸 읽으면서요, 이게 뭔 말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정책의 색깔이 바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색깔이 바라던데. 희미해지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한글 같은 거를 조금 명확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친절하게. 제발 친절하게. 제발. 내 초등학생 조카가 내 한국어를 봐도 이해할 만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나서 뭘 돌리던가 말던가 하세요.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국어를 좀 쉽고 명확하고 친절하게 좀 써라. 자기의 유식함을 한글에다가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로도 표현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로는 아주 쓰레기 같은 글이 나와버려요. 잘못하면. 한글을 너무 복잡하게 써버리면, 한자 막 써가면서 막 써버리면 전혀 뜻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걸 좀 유의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번 주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조금 하루 전날은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게 문법 고치는 것밖에 못 해줘요. 그게 필요하시다면 하루 전날 주셔도 됩니다. 뭐 문법이 금방 체크하니까. 내용적인 면까지 좀 같이 보고 싶다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쉬었다가, 끝났나요, 우리? 아니죠? relationship message you say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였죠, 예시. 예시가 나와서, 따라서 simple command, 이건 명령이죠. 단순한 커맨드의 사용. command, 명령하다죠. 단순한 명령의 사용조차도 뭘 보여줄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대시 빠져 있죠. 뭘 보여줄 수 있다? 뭐가 존재한다라고? 바로 status.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장. 여기서의 입장은 이제 사회적 지위를 말하죠. 이제 지위. 아까 말했던, supervisor, 지위죠. 트레이너, 수습사원.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만의 지위죠, 지위. 그것도 status difference. 입장의 차이, 지위의 차이가 있다. 직급 차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단한 명령 자체도.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1번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사람의 계급도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커피 좀 타와. 누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둘 사이 간에 커피를 만들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둘 간의 계급도 보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 간에는 어떤 계급의 차이냐? 여기서 이제 여기 키워드죠. 외우셔야 될 거죠. status difference. 이 글을 요약하면 간단한 명령 안에 여기가 메시지죠. 그 메시지 안에는 이런 메시지 안에는 그죠? status difference. 계급의 차이가 눈에 보일 수 있다. 그것도 뭐 해주는? allow the supervisor to command the trainee. 아, 그게 바로 관리자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위의 차이 또한 존재해 보인다. 알겠지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You can appreciate this most clearly.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 this 이거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한글로 적을래요? 이 this를 영어 단어로 써보세요 하면 어디를 갖다 붙이실래요? 여기서의 appreciate은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이게 this가 뭐예요? 요 문장이죠. 내가 아까 여기서 핵심이라고. There is a status difference. 직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Most clearly. 가장 명확하게. 뭐 한다면 if you visualize. 그죠? 상상해보다. 그려보다죠.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그려보다. 그게 상상이죠. 뭘 visualize 한다면 the same command. 똑같은 명령. being made. 만들어지는. 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 trainee가 to the supervisor. 그렇게 한다면 이 둘 차이의 계급의 차이가 명확하게 그려질 것이다. 반대로 바꿔보면. 만약에 그 똑같은 명령을 회의 끝나고 좀 보자를 이제 우리 정호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했어요. 나가면서 끝나고 좀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이제 이러면 이 계급 차이가 뭐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저래도 돼? 이게 바로 계급 차이라는 것이다. 지위, 역할의 차이가,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마지막으로 끝냈죠.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It appear. 여기서 appear는 나타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look이에요. look, seem, look. 뭐 해 보인다? 그냥 비동사예요. 비동사. 다시 말하면. 이것은 awkward. 그죠? 이것은 어색하게 보인다. 그리고 out of place. out of place라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죠.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 안 맞는, 맞지 않는. out of place. 이거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out of가. 전치사 명사니까. 당연히 형용사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색하고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it violates. 무엇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normal relationship between. 이러한 일반적 관계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메시지에는 뭐가 담겨 있다? 내용과 그 둘 사이에 관계가 담겨 있다를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2부